네, 안녕하세요. 두 번째 시간입니다. 국악 가창 지도법인데요. 두 번째 시간은 약간 질문 형식으로, 약간 시험 문제 형식으로 해답을 찾는다고 할까요? 그런 식으로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문제가 식임새에 대해 논하라 이렇게 해가지고, 식임새란 토리란, 지역 민요의 특징에 대해 간략히 서술하시오. 민요 교육의 지향점에 대해서 논하시오. 사실은 여기가 다 포함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이죠. 1번 문제 아래 4개들이 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요게 아마 작년 종합시험에 요게 제가 아마 출제를 했던 것 같아요. 요 내용에 대해서 좀 자세히 들으면은 나중에 어, 좀 활용도가 높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강강술래를 어떻게 지도할 것인가 교수학습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렇게 있는데 오늘은 이렇게 문제를 내어보고 정리를 해보면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식임새에 대해 논하라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식임새란 무엇일까요? 네, 식임새는 곰삭다라는 의미를 지닌 우리말입니다. 김치나 젓갈이 곰삭아서 깊은 맛을 내듯 오랜 기간 노래를 부르고 연주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멋있는 표현들을 할 수 있는데 이러한 표현들을 식임새라고 총칭합니다. 식임새는 그 장식음과 같이 같은 모양을 떠는 것도 있고 음을 떨거나 흘러내리거나 꺾어내는 다양한 형태가 존재하는 거죠. 그렇게 일단은 기본적인 개념이라 생각을 하시고 토리란 무엇이에요? 이러면 토리를 정확하게 대답하는 사람이 사실 많지 않아요. 국어학자들도. 그냥 이러저러한 특징이 있다 이 정도로 나타내는데 토리란 그 투리에서 왔죠. 사투리에서 온 거고 음악적 사투리입니다. 사투리가 지역별로 다르듯이 뭐 이렇게 방언권을 형성하듯이 토리도 지역별로 다르게 사용되면서 음악 문화권을 형성해 나갑니다. 음계 구조라든지 선법, 그다음 음의 비중, 음비중, 식임새와 같은 통체적 특성으로 음악 양식 유형 특성을 지시하는 전통 용어입니다. 그래서 지역별 토리를 설명할 때 경토리, 창부타령 토리와 같이 보통 뭐 지역명 플러스 토리 이렇게 돼 있어요. 또는 악곡명 토리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그 경토리라면 경기 지역의 토리, 지역 플러스 토리, 혹은 뭐 육자배기 또는 뭐 창부타령, 토리 이렇게 하면 공명 플러스 토리 이런 식으로 합성어입니다. 이렇게 지금 형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번에 교육과정에서 다루었듯이 약 10년 전부터 그러니까 2007 개정 교육과정이니까 그 교과서가 이제 2009년, 10년 이렇게 학생들에 제공되면서 그 당시 이제 처음으로 식임새란 용어가 학교 일반 교육, 공교육으로 처음 들어왔습니다. 사실 우리는 되게 익숙하지만은 사실 학생들에게 개념을 가르치는 일반 교육으로 들어온 것은 얼마 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출연했기 때문에 지역 문화 교육의 그 필요성이 아주 강조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하의 민요의 특징에 대해서 서술을 하고 지향점에 대해서 논하면은 식임새 전반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일단 먼저 지역의 민요의 특징에 대해서 간단히 서술하시오 이렇게 했을 때는 일단 뭐 여러 가지 지역이 있죠. 여러분도 잘 아실 테지만 제가 천천히 하나씩 하나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주 민요는 한 가지 토리로 이야기하기 어렵죠. 그래서 음계만으로 보면 경기 민요나 소도 민요와 유사한 악곡이 많아서 일단 제외하고 경기 민요, 어, 서도 민요, 동부 민요, 남부 민요의 토리별 식임새의 특징과 선율 진행상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먼저 경기 민요입니다. 경토리라고 부르고요. 창부타령토리, 배틀가토리, 신경토리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배틀가토리는 반경토리라고도 합니다. 창부타령토리를 진경토리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진경토리, 반경토리, 남부경토리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이 있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창부타령토리의 특징은 어, 솔라도레미, 오음 음계 구성의 종지음은 솔이고요.
선율 진행상의 특징은 콧소리를 섞여서 노래를 합니다. 일단 빠르고 빈번하게 순차 진행하는 선율이 특징적이고요. 또 오음 음계 구성음 중에 생략되는 음이 이제 없어요. 그래서 음을 뜰 때는 필요한 음을 뜰 때 필요한 수직적 수평적 공간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굵게 떠는 것은 음의 간격이 넓을 때 가능한데 경기 민요는 떠는 공간이 없어서 식임새가 두드러지지가 않아요. 그 대신 장식음과 같은 식임새를 많이 활용합니다. 전승 지역은 서울 및 경기도 서북부 지역의 대표곡, 뭐 이렇게 지역이고요. 대표곡은 도라지, 늘리리아, 태평가, 창부타령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배틀과 토리는 라도레미솔 구성음의 라음 종지로서 전승 지역은 경기 북부 지역입니다. 대표곡으로는 천안상거리, 천안상거리 여기서 나오죠. 경기 북부 지역의 반경토리 특이합니다. 천안상거리가 천안 지역 쪽에 그런 음계가 아니고요. 배틀과 헐헐이 등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교과서에는 많이 나오고 있고 신경토리는 라도 레미솔을 구성음으로 도 종지를 하죠. 그래서 전승 지역은 주로 통속민요나 신민요에 많이 나타나므로 매우 전국적입니다. 외래 음악 영향을 받았다, 그러니까 안 받았다 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 이유는 이제 나중에 그 도종지 때문인데 음계 구조상 남부 경토리와 같습니다. 성주 프리토리라고도 하고요. 대표곡이 아리랑, 풍년가 등이 있습니다. 그 다음 서도민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도민요는 대표곡이 수심가입니다. 그래서 수심가 플러스 토리, 수심가 토리라고도 부르고요. 레미솔라도 음계의 종지음은 레입니다. 그 다음 선율 진행상 솔음을 생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식임새는 라음을 떠는데 솔과 라 사이를 툭툭 끊어내듯이 떱니다. 전승 지역은 평안도를 중심으로 관서지방이죠. 대표곡은 쌀음, 금다래꿍, 봉죽타령, 풍구타령입니다. 노래 자체가 쉽지가 않아요. 되게 어렵고 많이 떨리는 거도요. 쌀음 곡도 되게 막 막 이렇게 막 떠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아이들은 재밌어 하죠. 그 다음 금다래꿍도 리듬 변화가 상당히 많습니다. 다른 악곡에 비해서. 그래서 서도곡들이 부르기가 쉽지가 않고 가르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그 다음 세 번째 동부민요인데요. 동부민요는 대표 악곡이 뭐죠? 메나리를 붙여가지고 메나리토리라고 하죠. 뭐 미솔 라도레 음계고요. 종지음은 라입니다. 라 또는 미 이렇게 정지가 되고 종지음은 이렇게 솔이나 파샵, 도로 모호하게 흘러내는 종지하는 경우도 또 있고요. 그래서 애매모호하게 모호하다고 좀 볼 수가 있겠네요. 선율 진행상의 특징은 상행, 그러니까 음이 올라갈 때는 솔이 출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행으로 내려올 때는 솔이 라에서 미로 내려올 때 경과음으로 즐겨 사용이 됩니다. 이런 게 좀 특징인데 뭐 예를 들면 도움소 소리 노래 같으면 띠단 띠라단 따랄라 솔미 따란 띠라단 하고 내려올 때 솔로 경과에서 내려오는 게 특징이다 이 말씀입니다. 식임새는 미를 가볍게 떨고 그 다음에 레도의 진행을 다양하게 꾸밉니다. 이런 특징이 있고요. 전승 지역은 강원도, 경상도 대부분 지역과 충청 지역, 충청북도 지역이죠. 그 다음 전라도 동부 산간지방까지 그리고 경기도 동부지방까지 저 높게는 한경도 해안지방까지 넓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대표곡은 참새노래, 실구대, 자장가, 메롱이 소리, 나물노래, 캐지나 칭칭, 뭐 도움소, 아까 말했듯이 도움소, 강릉 모신기 소리, 메밀노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 남도 지역 민요는요. 네 번째입니다. 대표적인 악곡이 육자배기를 붙여서 육자배기 토리라고도 부릅니다. 종지음은 라고요. 솔이 출현하지 않습니다. 하행시에 도시에 꺾는 음이 즐겨 사용됩니다. 상행과 하행이 다른 구조로 된 선법인 거죠.
한국 민요 중에 유일하게 유반음 오음계입니다. 그래서 시김새는 미음을 굵게 떨어요. 그 다음에 도시는 꺾어내려요. 우리가 그 진도아리랑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띠라 이런 식으로 띠라리란 띠라란 이런 식으로 전승지방은 호남 지방이 중심이고요. 경상도 서남부 지역도 있어요. 그래서 강강술래도 보면요. 애매하게 남해안 쪽 있죠. 그쪽도 강강술래를 활성화가 되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진도부터 해서 해남 갔다가 이제 옆으로 해안 갔다가 옆으로 가서 여기는 전라도니까 그 옆 동네는 절대 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 게 없죠. 그래서 그쪽 남부 해안 지방은 경상도 쪽도 강강술래를 즐겨 했다고 합니다. 그렇고 이제 둥단기 타령 그 다음에 이제 충청도 부여지방까지 퍼져 있고요. 대표곡들은 여러분들이 많이 아실 것 같아요. 강강술래 관련된 노래도 많고 해남 꽁타령도 있고요. 검은도 뱃노래도 있고 그 다음에 둥단기 둥당의 타령 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지역 민요의 특징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 민요 교육의 지향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까지 살펴본 교육과정의 지역별 기본 틀에 나타나는 이제 시김새의 특징 이런 것들을 살펴봤는데 첫 번째 경기 민요는 대부분 통속 민요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민요 교육의 지향점을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경기 민요는 대부분 통속 민요에 집중되어 있어서 통속 민요에 집중된 악곡 선곡은 경기 지역의 민요를 대변한다고 다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향토 민요의 선곡이 더 많아져야 된다는 거죠. 같은 맥락으로 교육과정에 명시하고 있는 창부 타령조를 경기 민요의 대표적인 하나의 선법으로 내세우기 어렵다는 겁니다. 창부 타령조는 통속 민요와 무가에서 더 많이 사용하는 선법인데 향토 민요에는 그 수가 매우 적습니다. 또한 창부 타령조가 경기 민요를 대표하게 되었을 때는 배틀과 조나 소도 민요와 섞이는 현상, 여러 가지 현상 등 다양한 경기 민요의 모습을 담아내지 못해요. 그릇이 작은데 이게 대표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죠. 따라서 경기 민요의 선법을 창부 타령조라는 작은 잣대, 미시적 잣대로 규정 짓지 말고 좀 더 큰 개념인 경기 민요조다와 같은 방식으로 열어두는 게 좋겠습니다. 또한 경기민요의 식임새는 장식음과 같은 식임새와 음을 세분하여 화려하게 만드는 식임새 유형을 가장 많이 사용을 합니다. 따라서 교육과정에 떨고 흘러내리고 밀어 올리고 구르고 이 네 가지의 식임새에 장식음적 식임새를 추가해야 할 것이고 조화 식임새를 연계해서 교육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경기민요에서 경기민요다운 식임새가 교육될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 서도 민요는 교과서에 가창곡이 적습니다. 그래도 풍구타령이나 자진배치기 같은 악곡이 들어와서 다소 확대되었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악곡의 수보다 토리의 식임새 문제가 더 되기 때문에 난도 조정이 시급합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렵다고 했잖아요. 쌀음과 수신과 이렇게 좀 느리고 화려한 식임새 약곡들을 요런 것들은 감상용으로 전환하거나 중등으로 그러니까 좀 약간 고학년으로 보내는 게 좋습니다. 지금은 초등까지 내려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초등의 경우 이제 쉽게 수신과 토리를 느낄 수 있도록 조금 더 빠르고 흥미로운 악곡을 선정하는 것도 상당히 좋겠죠. 기존 노동요를 이용해서 빠르게 편곡하고 가사를 바꾸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셋째, 동부민요는 향토민요 중 메나리가 있어가지고요. 동부민요를 메나리조라고 하는데 이제 주요 음계는 미솔라도레 주로 미라도가 주로 사용되면서 종지음이 라이고 그러니까 그 남부 민요의 음의 구조와 상당히 비슷합니다. 그런데 남도 민요처럼 미를 떨거나 도음을 꺾어 내리지 않기 때문에 음 구조에서 표현되는 음악적 분위기는 매우 다릅니다. 솔은 상황에서 절대 나타나지 않고요. 라에서 미로 갈 때 경과음처럼 쓰인다고 했죠. 식임새는 미를 가볍게 떨어주고 레는 도의 앞구밈처럼 많이 쓰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남부 민요의 음계는 미라시도 또는 미라도시의 음계로 제시되어야 됩니다. 그냥 미라시로 제시되어 있는 교과서가 많은데 이거 잘못됐다는 거죠. 도의 중요성을 무시한다는 거죠. 이거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육자배기 토리의 꺾는 소리에는 급히 꺾는 목 한 가지로만 제시되어 있다는 게 문제고요. 완만형과 급속형, 분리형도 있는데 꺾는 평으로 내는 같은 식임새가 지나치게 강조되는 것은 좋지가 않습니다. 식임새는 노래를 많이 부르면서 만들어지는 멋내기 방법인데 이것을 무조건 딱 틀에 넣어가지고 교육을 하는 것은 오히려 가창을 재미없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적어도 민요 교육에 있어서는 이때 민요 교육에 있어서 식임새는 자율적인 항목으로 좀 남겨두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식임새의 교육적 적용 범주는 각 지역 민요선법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정도로만 제한해야 되겠습니다. 명창들의 개인적인 식임새나 악곡별, 특수한 식임새까지 모두 포함한다면 그 양이 매우 많아져서 공교육, 일반 교육에서는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교육과정 해설서의 식임새 개념과 범주에 대한 설명을 수정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래동요는 식임새를 좀 자제해야 되고요. 민요애조와 식임새의 관련성을 강조해야 되겠죠. 더불어 식임새는 첨삭 가능한 열린 구조임을 분명히 해두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막 이렇게 1번에 대한 이야기만 했는데요. 시간이 꽤 흘러서 여기 2부라고 했지만 식임새까지만 하고 강강수월래는 3부 또 나중에 말붙임새 그러니까 4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